같은 그리스, 같은 언어, 같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두 도시는 전혀 다른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자유를 선택했고 다른 한쪽은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바다의 제국 아테네, 육지의 요새 스파르타. 이 선택은 결국 27년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아테네 vs 스파르타, 자유를 선택한 도시와 전쟁을 선택한 국가의 27년 전쟁. 그 첫 번째 이야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먼저 서쪽 코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묻는 도시였습니다. 시민이 모여 토론했고 말하는 능력이 곧 힘이었습니다. 광장에서는 민회가 열렸고 극장에서는 비극과 희극이 상연되었습니다. 아테네의 힘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항구 피레우스와 도시를 연결하는 긴 성벽. 그 안에서 아테네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3단 노선이 에게해를 누볐고 동맹국의 은과 세금이 금고를 채웠습니다. 우리는 남을 모방하지 않는다. 아테네는 자유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민주정, 해군, 그리고 확장. 바다가 있는 한 아테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노를 젓고 세금을 내고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비용은 시민의 몸과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동쪽 코너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묻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질문보다 복종, 개인보다 집단, 침묵이 미덕이었습니다. 소년들은 7살부터 함께 생활하며 전사로 길러졌습니다. 아고게, 스파르타식 교육, 고통을 견디고 명령에 복종하고 동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파르타의 힘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중장보병 팔랑크스, 평지에서 이들을 당해낼 군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돌아오거나 방패 위에 실려오거나. 스파르타는 규율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군국주의 육군, 그리고 안정. 땅을 지키는 한 스파르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규율에도 대가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 창의성, 변화의 속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비용은 시민의 자율과 유연성이었습니다. 두 도시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아테네는 확장을 꿈꿨습니다. 델로스 동맹을 이끌며 에게해의 섬들을 연결했습니다. 명목상 페르시아에 맞선 연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테네의 제국이었습니다. 동맹국의 공납은 점차 의무가 되었고 아테네는 조선과 항만 인프라에 재투자하며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이끌며 전통 질서를 수호했습니다. 동맹 도시의 군사훈련과 원조를 제공하면서 안정의 대가로 발언권을 행사했습니다. 시민의 수를 엄격히 관리하고 내부 반란의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자유는 확장을 낳고 규율은 안정성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스템은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431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상했습니다. 스파르타가 쳐들어오면 아테네는 성벽 뒤로 숨었고 아테네가 배를 타고 나가면 스파르타는 해안가만 바라봤습니다. 고래는 땅으로 올라갈 수 없고 코끼리는 바다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 치명타를 줄 수 없는 답답한 공방전. 전쟁은 그렇게 10년을 끌게 됩니다. 아테네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성벽 안에 시민을 모으고 해군으로 적의 해안을 공격하며 무역로를 지켜 식량과 물자를 확보한다. 스파르타는 결전을 원했지만 아테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육지의 절대 강자가 바다의 제국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던 아테네의 계획에 균열이 생깁니다. 적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430년 아테네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성벽 안에 빽빽이 모인 시민들. 위생시설은 부족했고 병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시체를 치울 사람도 부족했고 의사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29년 위대한 지도자 페리클레스마저 전염병으로 쓰러집니다. 아테네의 설계자, 민주정의 수호자, 해군 전략의 창시자. 그가 사라진 아테네는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리더가 사라진 도시에서 욕망과 야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자유를 선택한 도시 아테네, 전쟁을 선택한 국가 스파르타. 두 체제는 서로의 장점을 시험대에 올렸고 각자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바다는 기회를, 땅은 안정성을 상징했고 그 사이에서 사람, 돈,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아테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는 2부 오만의 대가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1000vs였습니다. 감사합니다.